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할 수 있으신가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여성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것을 쏟아부었다가 결국 배신당한 뒤 그 어떤 복수보다 더 강력한 방법으로 정의를 실현한 실화입니다. 집도 혼수도 결혼식도 모두 자신의 돈으로 준비했고 시댁 식구들의 사치와 낭비를 묵묵히 감당했던 한 여성. 그녀가 발견한 남편의 두 얼굴과 시댁의 추악한 본성. 그리고 단 하나의 선택으로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 과연 그녀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그리고 그 선택이 가져온 결과는 무엇이었을까요? 끝까지 시청하시면 여러분도 깜짝 놀라실 겁니다.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주인공 민지는 35살이 되도록 연애 한 번 제대로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개척하기 위해 이 일 저 일 정신없이 달려왔고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경제적으로 안정된 위치에 올라섰습니다. 하지만 연애와 결혼은 늘 뒷전이었죠. 35이라는 나이가 결코 늦은 건 아니지만 민지는 이제 사람을 볼 때 외모나 스펙보다는 사람의 됨됨이를 봐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만난 남자, 그는 겉보기에는 다정하고 상냥했습니다. 늘 애교스럽게 굴었고 때로는 불쌍한 착한 모습이. 그때의 민지는 그 모습까지 감싸주고 싶다고 생각했죠. 민지는 그를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아니, 사랑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결심했을 때 집도 혼수도 결혼식도 모두 자신의 돈으로 해결했습니다. 남편보다 경제적 여유가 있었기에 당연하다고 생각했죠. 더 여유 있는 사람이 부담하는 게 맞지 않냐며 그렇게 자신을 설득했습니다. 결혼 후에도 집안의 크고 작은 경조사, 돈이 들어가는 모든 일들을 민지가 도맡아 했습니다. 남편은 그저 옆에서 웃으며 우리 와이프 최고라고 입에 발린 말만 할 뿐이었죠. 민지는 그 말 한마디에 행복했습니다. 콩깍지가 씌었다는 표현이 딱 맞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하는 모든 희생이 사랑의 증거라고, 그리고 남편의 그 달콤한 말들이 진심이라고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남편의 가족들, 특히 시어머니의 모습은 조금 달랐습니다. 시댁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편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평생 일만 하며 살아왔고 해외여행 한 번 가보지 못할 정도로 궁핍한 삶을 살았죠. 그런데 민지가 그 집으로 시집을 가면서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일을 그만두었고 갑자기 온갖 사치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명품 가방, 고급 레스토랑, 해외여행까지. 평생 꿈도 꾸지 못했던 삶을 살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말하고 다녔습니다. 우리 아들 덕에 이렇게 호강하고 살아요. 우리 며느리가 남편 하나 잘 만났죠 뭐. 민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묘한 기분이 들었지만 시어머니를 행복하게 해드릴 수 있다는 생각에 그냥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시댁 식구들의 요구는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시댁에는 남편의 형이 한 명 있었습니다. 결혼도 못하고 이리저리 떠돌던 그는 갑자기 기술을 배우겠다며 학원비를 요구했습니다. 민지는 그것도 흔쾌히 지원했죠.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공부는 적성이 아닌 것 같다며 이번엔 사업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며 또다시 손을 벌렸고 민지는 또 돈을 빌려줬습니다. 결과는 뻔했습니다. 사업은 망했고 아주버님은 빈손으로 돌아왔죠. 그리고 얼마 후 결혼하고 싶은 여자를 만났다며 이번엔 결혼 자금을 요구했습니다. 민지는 이미 지칠 대로 지쳐 있었지만 또다시 돈을 내놓았습니다. 그 사이 남편은 어떻게 지냈을까요? 그는 민지에게서 받은 돈으로 자신을 치장하기에 바빴습니다. 한 번도 입어본 적 없던 명품 수트를 입고 자기 돈으로는 절대 유지할 수 없는 고급 외제차를 몰고 다녔죠.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회사 생활은 제 적성에 안 맞는 것 같아요. 사업을 해볼까 해요. 라며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민지는 불안했지만 남편을 믿었습니다. 그가 자신을 사랑하고 언젠가는 이 모든 것을 갚아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철저한 착각이었습니다. 남편은 민지를 사랑한 게 아니라 민지의 돈을 사랑했던 거니까요. 민지는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남편이 자신에게 잘해준 건 돈을 쓸 때뿐이었다는 것을. 입에 발린 말들, 달콤한 애교, 그 모든 게 계산된 연기였다는 것을.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아니, 알고 싶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민지에게 남편은 전부였으니까요. 시간이 흐르면서 민지는 점점 더 많은 돈을 쓰게 되었고, 시댁 식구들의 씀씀이는 날이 갈수록 커져만 갔습니다. 이제는 마치 자신들이 원래 부자였던 것처럼 당연하다는 듯이 민지에게 이것저것을 요구했죠. 어느 날 민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러다가는 정말 끝이 없겠구나. 그래서 조금씩 브레이크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시댁 식구들의 모든 요구를 들어줬다면 이제는 절반 정도만 허락하기로 한 거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민지가 조금이라도 거절하자 시어머니와 남편의 태도가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죠. 그러던 어느 날 민지는 우연히 충격적인 대화를 엿듣게 됩니다.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저러다가 도망가 버리면 우리 끝이야. 언제 도망갈지 모르니까 확 임신시켜버려. 그럼 못 가겠지. 민지는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이 그들에게 무엇이었던 걸까요? 사랑하는 가족? 아니면 그저 돈을 대주는 호구였던 걸까요? 임신으로 묶어두려고 한다는 그 말이 민지의 가슴을 날카롭게 찔렀습니다. 그날 이후 민지는 남편을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그의 달콤한 말들이 이제는 역겹게만 느껴졌죠. 그리고 조금씩 남편의 행동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요즘 유독 휴대폰을 조심스럽게 다뤘습니다. 예전에는 아무렇지 않게 테이블 위에 놔두던 휴대폰을 이제는 항상 주머니에 넣고 다녔죠. 그리고 화장실에 갈 때도 잠깐 편의점에 갈 때도 꼭 휴대폰을 챙겼습니다. 민지의 직감은 틀린 적이 없었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남편이 샤워하는 사이 그의 컴퓨터로 카카오톡 PC 버전에 접속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민지는 자신의 결혼 생활이 얼마나 거대한 거짓말 위에 세워졌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대화 내용은 참혹했습니다. 남편은 2명의 여자와 동시에 만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노골적이고 추잡한 방식으로. 대화 내용 중에는 입에 담을 수조차 없는 표현들이 가득했습니다. 남편은 그 여자들에게 자신이 결혼했다는 사실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독신인 것처럼 포장했고 민지의 돈으로 산 고급차와 명품으로 자신을 멋지게 보이게 했죠. 여자들은 그런 남편에게 완전히 빠져 있었습니다. 민지는 그 순간 무너져 내렸습니다. 손이 떨렸고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하게도 머리는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그녀는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대화 내용을 하나하나 캡처하고 저장했죠. 그리고 더 충격적인 내용도 발견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가게명이, 차명이, 집명이 다 내 이름으로 바꾸라고 해. 나중에 이혼하면 재산 분할 받을 수 있잖아. 민지는 그제야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들은 처음부터 자신을 이용할 계획이었던 거죠. 사랑도 가족도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민지는 그저 돈을 빼낼 수 있는 대상일 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민지는 남편을 불러 조용히 물었습니다. 당신 나한테 숨기는 거 없어? 남편은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당연히 없지. 민지는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은 끝까지 거짓말을 할 것이고 자신에게서 마지막 한 푼까지 뜯어낼 거라는 것을. 그래서 민지는 증거를 내밀었습니다.
그럼 이건 뭐지? 남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당황한 그는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오해야. 그냥 장난으로 한 얘기고. 근데 너네 휴대폰 몰래 봤어? 이건 사생활 침해야. 오히려 민지를 공격하는 전형적인 가해자의 모습이었죠. 하지만 민지는 이제 예전의 그 순진한 민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좋아. 이혼하자. 이혼 절차 밟는 동안 그 여자들 만나는 거 다시 걸리면 나는 그 여자들한테도 손해배상 청구할 거야. 각오해. 민지의 엄포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더 이상 변명하지 않았고 그 두 여자와도 연락을 끊었죠. 아니, 정확히는 끊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두 여자에게 확인해 보니 유부남인 사실은 모르고 있었더군요. 두 여자는 경악했습니다. 자신들이 사랑했던 남자가 결혼한 사람이었다니. 게다가 그가 보여줬던 모든 것들, 고급차, 명품, 여유로운 생활, 이 모두 부인의 돈으로 만들어진 허상이었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두 여자는 싹싹 빌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사기와 기망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는 이유였습니다. 남편은 사방에서 압박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에게는 이혼을 요구받고 바람 피웠던 여자에게는 소송을 당하고 그의 세계는 빠르게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드라마는 이제부터였습니다. 민지는 냉정하게 계산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내 돈으로 살아왔다면 그 돈줄을 끊는 게 가장 확실한 복수겠지. 그래서 민지는 먼저 합의 이혼을 제안했습니다. 재판까지 가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자신도 힘들 테니까요. 하지만 조건은 확실했습니다. 재산은 철저하게 나누고 남편은 단 한 푼도 더 요구하지 않는다는 합의서에 서명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민지는 즉시 행동에 나섰습니다. 남편과 시댁 식구들이 사용하던 모든 카드를 정지시켰습니다. 남편이 타고 다니던 고급 외제차의 열쇠도 빼앗았죠. 그 차는 민지 명의였으니까요. 남편은 처음에는 버텨보려고 했습니다. 이건 너무한 거 아니야? 그동안 우리가 함께 산 시간은 아무것도 아니야? 하지만 민지는 단호했습니다. 재판으로 가고 싶어? 그럼 당신이 얼마나 더 손해볼지 각오해. 바람 피운 것, 내 돈 횡령한 것, 사기혼인 의도 다 들고 나갈 거야. 남편은 결국 꼬리를 내렸습니다. 재판으로 가면 자신이 압도적으로 불리하다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그는 어쩔 수 없이 합의 이혼에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마지막 부탁은 가관이었습니다. 그동안 모아둔 돈도 없고 어머니랑 살 방 한 칸이라도 구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없어? 민지는 황당해서 웃음이 나올 지경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의 돈을 얼마나 쓰고도 아직도 더 달라고, 게다가 바람까지 피우고 자신을 이용한 주제에. 무슨 헛소리야? 정신 차려 안 돼. 민지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남편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죠. 그런데 이번엔 시어머니가 나섰습니다. 그녀는 민지에게 전화를 걸어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독한 년아. 네가 우리 집안을 이렇게 만들었어. 너 때문에 우리 아들이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잖아. 민지는 더 이상 참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에게 그동안 쌓였던 모든 감정을 쏟아냈습니다. 제 덕분에 평생 못 해보던 호강 다 하셨잖아요. 해외여행, 명품 가방, 고급 레스토랑. 그게 다 제 돈이었어요. 그나마 태어나 그런 경험이라도 해보게 해준 거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시어머니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동안 민지가 내내하며 무조건 복종하던 며느리였는데 이렇게 강하게 나오니 당황스러웠던 거죠. 그때 옆에 있던 남편이 끼어들었습니다. 야, 네가 어떻게 우리 엄마한테 그렇게 말할 수 있어? 넌 정말. 주제도 모르고 덤벼드는 남편을 보며 민지는 차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폭행으로 고소당하고 싶으면 계속 까불어봐. 몇 대 맞고 한 번 더 고소해버리면 그만이야. 남편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제야 시댁 식구들은 깨달았습니다. 민지는 더 이상 예전의 그 순진한 며느리가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자신들이 그녀를 너무 우습게 봤다는 것을. 시간이 조금 지나자 시댁 식구들에게서 연락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태도가 완전히 달랐죠. 며느라. 그동안 정말 미안했어. 우리가 너무 심했던 것 같아. 용서해 줄 수 없을까? 하지만 민지는 이미 마음의 문을 닫은 상태였습니다. 그들의 사과가 진심에서 우러나온 게 아니라 단지 돈줄이 끊겨서 어쩔 수 없이 하는 말이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민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이혼은 진행할 겁니다. 더 이상 연락하지 마세요. 그리고 민지의 예상대로 시댁 식구들의 삶은 빠르게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민지가 사는 동네는 좁았기 때문에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특히 남편이 일하던 업계에서는 금방 소문이 돌았죠. 남편은 회사를 그만둘 때 상당히 지저분하게 나갔습니다. 업무 인수인계도 제대로 하지 않았고 동료들에게 빚까지 지고 나간 상태였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업계에서는 그를 다시 받아주는 곳이 없었습니다. 평판이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진 거죠. 그나마 하던 사업은 어땠을까요? 사실 남편은 사업을 제대로 한 적이 없었습니다. 명목상으로만 사장이었을 뿐 실제로는 할 줄 아는 것도 없었죠. 민지의 돈으로 겉모습만 그럴듯하게 꾸며놓았을 뿐이었습니다. 돈줄이 끊기자 사업은 당연히 망했습니다. 직원들에게 월급도 제대로 못 줬고 결국 사업장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죠. 남편은 친구들에게도 손을 벌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소문이 다 퍼진 상태였습니다. 친구들도 하나둘씩 그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남편은 시댁의 한 친척 집에 얹혀 살게 되었습니다. 30 중반의 나이에 방 한 칸도 없이 친척집 신세를 지게 된 거죠. 민지는 그 소식을 듣고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동정심도 미안함도 없었습니다. 단지 자업자득이라는 생각만 들었죠. 하지만 더 극적인 것은 아주버님의 이야기였습니다. 아주버님은 민지의 돈으로 결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생이 바람나서 이혼한다는 소식을 듣자 예비 신부의 부모님이 발칵 뒤집힌 거죠. 게다가 아주버님이 사실 땡전 한 푼 없다는 사실까지 알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보여준 여유로운 모습, 결혼 준비금, 모든 게 저의 돈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예비 신부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결국 그들의 결혼은 파경에 이르렀습니다. 예비 신부는 파혼을 선언했고 아주버님은 빈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큰아들이 결혼을 못하게 됐다는 소식에 알아누웠습니다. 민지는 이 모든 소식을 담담하게 들었습니다. 그녀는 특별히 큰 복수를 계획한 적이 없었습니다. 단지 돈줄을 끊었을 뿐이었죠.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시댁 식구들의 삶은 민지의 돈 위에 세워진 카드의 집이었습니다. 그 카드 한 장만 빼내도 전부 무너지는 구조였던 거죠. 그리고 실제로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이혼이 최종적으로 성립되고 민지는 홀로 남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한편으로는 후련했습니다. 더 이상 그 독한 사람들과 엮이지 않아도 되니까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허무했습니다. 그녀가 쏟아부었던 시간과 돈, 그리고 사랑. 그 모든 게 물거품이 되어버렸으니까요. 민지는 가끔 생각했습니다. 내가 처음부터 조금만 더 똑똑했더라면, 남자를 보는 눈이 있었더라면, 시댁 식구들의 본색을 조금 더 일찍 알아챘더라면, 하지만 이미 지나간 일이었습니다. 후회해봤자 돌이킬 수 없었죠. 중요한 건 앞으로였습니다. 민지는 자신의 삶을 되돌아봤습니다. 35의 나이에 결혼했지만 이제 다시 혼자가 됐습니다. 재산의 상당 부분을 잃었지만 그래도 아직 일할 수 있는 능력은 남아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그녀가 배운 교훈이었습니다. 첫째, 사랑은 돈으로 살 수 없다는 것.
민지는 돈을 쓰면 남편이 자신을 사랑해 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죠. 진짜 사랑은 조건 없이 주어지는 것이지 거래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둘째, 사람의 본성은 쉽게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 남편과 시댁 식구들은 처음에는 착하고 불쌍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건 돈을 얻기 위한 가면이었죠. 진짜 본성은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드러났습니다. 셋째, 자신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것. 민지는 남편을 위해 모든 걸 희생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남편은 그녀를 소중히 여기지 않았죠. 타인에게 잘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자신을 존중하고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넷째, 의존 관계는 결국 무너진다는 것. 시댁 식구들은 민지에게 완전히 의존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의존 관계가 깨지자 모든 게 무너졌죠. 진정한 관계는 서로가 독립적이면서도 존중하는 관계여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민지는 이 교훈들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누군가에게 맹목적으로 의지하지 않겠다고. 다시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을 희생하지 않겠다고. 몇 달이 지난 후 민지는 조금씩 일상을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일에 다시 집중했고 그동안 소홀했던 친구들과도 연락을 재개했습니다. 친구들은 민지의 이야기를 듣고 모두 분노했습니다. 인간들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너무하다. 민지야, 너 정말 잘한 거야. 그런 사람들이랑 계속 살았으면 어쩔 뻔했어. 친구들의 위로는 큰 힘이 됐습니다. 민지는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꼈죠. 이혼 후 1년쯤 지났을 때 민지는 우연히 남편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전히 친척 집에 얹혀 살고 있으며 일자리도 구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건강이 나빠져 병원 신세를 지고 있고 아주버님도 여전히 결혼하지 못한 채 집에서 빈둥거린다고 했죠. 민지는 그 소식을 듣고도 아무런 감정이 들지 않았습니다. 동정심도 복수의 쾌감도 없었습니다. 그저 그들의 인생은 그들이 책임져야 할 문제라고 생각했을 뿐이었죠. 대신 민지는 자신의 미래에 집중했습니다. 새로운 취미를 시작했고 자기 개발에도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35세 시작했던 결혼이 실패로 끝났지만 민지는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했고 중요한 건 어떻게 사느냐였습니다. 민지는 가끔 생각합니다. 그때 그 일이 없었다면 나는 평생 그들의 노예처럼 살았을까? 아마도 그랬을 겁니다. 어쩌면 그 배신과 이혼이 축복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민지의 인생에는 남편도 시댁 식구들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자유가 있습니다. 자신의 삶을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자유. 그리고 그것이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민지는 요즘 행복합니다. 과거보다 가진 돈은 적지만 마음은 훨씬 풍요롭습니다. 거짓된 관계에서 벗어나 진실된 삶을 살고 있으니까요. 그녀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진정한 복수는 화려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저 자신의 삶을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강력한 복수라는 것을.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사랑이란 무엇인지, 진정한 가족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자신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요. 민지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이것입니다. 사랑한다는 이유로, 가족이라는 이유로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 미덕은 아니라는 것. 진정한 사랑과 가족은 서로를 존중하고 의지하되 의존하지 않는 관계여야 한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먼저 사랑해야 할 사람은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민지는 모든 것을 잃었지만 동시에 가장 소중한 것을 얻었습니다. 바로 자기 자신이죠. 이제 그녀는 누구의 그림자도 아닌 자신의 삶의 주인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기억하세요. 당신의 가치는 타인에게 얼마나 많이 주느냐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 자체로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